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국 당국자를 만나 한반도 문제와 인도 태평양 지역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 한국의 대선 후보를 만나 양국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정책실무 총괄 책임자로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1일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아 여승배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양자 협의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공개로 진행된 만남에서 양국 동맹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북한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공식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미한 동맹은 시급한 세계적 도전 과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라며 두 차관보는 양국 동맹이 인도 태평양과 그 외 지역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의 첫 방문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동북아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맹 강화,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왔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동아시아 정책, 크게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공감과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첫 방문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구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협상을 한 것 같진 않아요.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오후에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났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 후보에게 대선 후보 선출을 축하하면서 자신의 첫 방한 목표는 한국의 친구에게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한국이 글로벌 코리아로 발전하는 것을 기원하는 미국 정부와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후보 측 배석자가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아주 오랜 미한 동맹 관계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미한 동맹이 경제 동맹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의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의 만남은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폴 라카메라 유엔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은 한국을 해치려는 적을 억제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격퇴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11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동맹국 결의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눈부신 자유의 빛이 계속 빛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춘 연합군이며 한국을 해하려는 적을 상대로 억제와 방어, 필요시 격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음을 모든 국가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11월 11일에 기념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은 지난해 3월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한국의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으며 이날 추모 행사에서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영국군 무명 참전용사 3명의 안장식이 함께 거행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한국 내 대북 민간단체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북한 정권의 독재에 맞서고 있는 국내 조직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온 한국 민간단체의 국내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인권 탄압이 원인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B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독재자 김정은과 화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망 없는 정치적 꿈 때문에 독재적이고 잔인한 북한 정권에 도전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는 단체들이 이제 미국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정보를 USB 등에 담아 북한에 보내온 민간단체 노체인의 미국 이전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대북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일부 북한 인권단체와 민주주의 운동조직의 한국 내 운영을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인권을 탄압하는 대북전단 금지법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평화적 공공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한다면서 이는 한국 같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는 만큼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노체인의 정광일 전 대표는 지난 4일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정보 유입 등 인권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미국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말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남북 합의 등을 이유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행하고 전단 등 물품의 대북 살포를 전면 금지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미하 3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 탄압을 해결하려는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면서 대북 인권 단체들의 미국행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just hate to see something like that happen. I hate to see retreat in the face of the horrif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at are happening in North Korea. I hate to see freedom fighters that are trying to help the people of North Korea be put in the position that they're being put in. Because South Korea is violating their own constitution and South Korea is violating their own international agreements by this leafleting law. 숄치 대표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와 대북정보 유입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고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라면서 대북정보 유입 필요성에는 토론의 여지가 없고 정보의 힘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군에 의해 폭침됐던 천안함이 11년 만에 신형 함정으로 부활해 진수됐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신형 천안함 진수는 북한의 도발로 전사한 군 장병들을 기리는 역사적인 것이라면서 새 천안함은 북한 잠수함을 방어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해군과 방위사업청이 지난 9일 천안함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2010년 한국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복침된 초계함 천안함이 11년 만에 대잠수함 능력을 갖춘 최신형 호위 함정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2,800톤급인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크기로 5인치 함포와 함대함 유도탄, 전술 함대지 유도탄, 근접 방어무기 체계 등을 갖췄습니다. 또 해상작전 헬기 한 대를 운용할 수 있고 가스터빈과 추진 전동기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엔진 체계를 채택해 수중 소음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천안함은 북한군 공격으로 숨진 한국 해군 장병들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북한의 공격으로 희생된 46명의 승조원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 진수된 천안함은 폭침된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 선벨 여름 탐지기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하는 등 북한군의 잠수함을 방어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that sends an important message to the North that the South is continuing to develop its defensive capabilities to defend South Korea from all forms of North Korean attack. And so it sends a message of deterrence, but more importantly, of strategic reassurance to the Korean people and strategic resolve to be able to defend South Korea in the face of the brutal regime of Kim Jong-un in the North.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역시 신형 천안함 진수는 과거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해군의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공격으로 항공모함 요코타운이 침몰했지만 2년 후 같은 이름의 항공모함을 진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국 서해는 상대적으로 얕은 수심 때문에 군함이 모든 종류의 작전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면서 신형 천안함의 성능 향상을 평가했습니다.
One of your problems with warships in the West Sea is that the West Sea is relatively shallow, and because it's relatively shallow, it's difficult to do all of the kinds of things you'd like to do. But the new warship should be able to, the new Chonan should be able to do a better job of tracking submarines and following potential opposition.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함정을 교체하거나 적이 격추한 함정을 새로 진수할 수 있는 능력은 해군과 군대 회복력, 그리고 적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천안함은 잠수함과 잠재적인 적을 제대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지뢰를 여전히 생산하고 있으며 실제 지뢰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국제지뢰금지운동 ICBL이 밝혔습니다. 전 세계 지뢰 제거 운동을 활발히 펼쳐온 국제단체인 국제지뢰금지운동은 10일 발간한 2021 지뢰 감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여전히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독립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북한군이 지난해까지도 여전히 대인지뢰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와 혐의들이 다수의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됐다면서 북한이 대인지뢰를 다량 비축하고 있으며 국경을 중심으로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 마크 히즈네이 휴먼 라이츠 워치 군축 담당 부국장은 이날 유엔 군축연구소가 주최한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모두 12개 나라가 여전히 대인지뢰를 생산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사용자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고급 응용 프로그램을 악용해 보안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 업체가 지적했습니다. 유럽에 본부를 둔 국제 사이버 보안 업체 에셋 리서치는 10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북한 정권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고급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인 IDA 프로의 해적판 버전을 이용해 보안 연구원을 해킹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셋 리서치는 IDA 프로가 보안 연구원들 사이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지만 $10,000를 상회하는 고가의 제품이라는 점을 라자루스가 악용해 무료 배포 해적판 버전을 올려놓은 뒤 트로이 목마 해킹 툴을 심어 보안 연구원들을 해킹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셋 리서치는 이 악성 코드를 통해 보안 연구원의 컴퓨터에 침입해 파일을 훔치거나 스크린샷을 찍고 원격 조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고안됐으며 과거 구글 위협그룹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보고했던 라자루스의 활동과 일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라자루스가 지난해 1분기부터 광범위하게 해당 악성 코드를 배포해 온 것으로 보고 보안 연구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